네, 세월호 얘기 보겠습니다. 이제 7시간. 청와대가 진작 설명을 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나오는데 이제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그 비극적인 그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최근에 연이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해 4월 16일 최순실 씨가 의사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가 어떤 시술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해줬다. 이런 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또 새로운 주장인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손에 이끌려 어떤 성형 시술을 받았다. 네. 구체적으로는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 그날 오후 5시에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시술을 한 흔적이 명백하다. 리프팅이 매선침이라고 하는 네. 녹는 실을 이용한 이런 시술을 받은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구체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요.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오후 5시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재해대책본부를 찾았는데 그 영상 저희가 얼굴 편집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 내용 보면서 얘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자, 그 전의 모습 왼쪽은요. 뭐 최근의 모습이랑도 비슷한데 오른쪽에 모습을 보면 눈 밑에 뭔가 좀 이렇게 검은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 모습이 이 보톡스와 비슷한 이 매선침이라고 하는 시술을 받은 흔적이다. 즉 녹는 침을 저 눈 밑가에다가 시술을 했다. 그래서 네. 저렇게 좀 검게 비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일부 언론 매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왼쪽은 대통령의 평소 모습이고 오른쪽이 바로 세월호가 침몰된 재작년 4월 16일인데 얼굴이 많이 부었다는 주장을 펴니다만 차이가 좀 나십니까? 글쎄요, 이 조명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왼쪽은 조명을 잘 비춰서 환하게 보이고 오른쪽은 네. 조명이 약해서 약간 어둡게 보이긴 합니다만 얼굴 그 자체의 모습으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손수호 변호사님, 일단 이제 일부 진보 매체에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 과연 누가 청와대에 들어가냐?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정윤회 씨가 청와대에 그때 있었다. 대통령과 남녀 관계다. 이런 검증가 안 되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뭐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건 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지나가 버린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누구를 지목해서 시술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는 이제 그 김모 원장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또는 그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미용 시술을 했다라는 그런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모 원장이 이제 그 세월호 7시간 국정 공백에 관련돼 가지고 아는 것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그 국정 공백에 있어 가지고 김 원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이고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저 성형외과 원장이 최순실 씨와 가까운데 이 원장이 최순실 씨랑 가깝기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한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보톡스 시술을 했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국민들 앞에 나올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일부에서 펴고 있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그 병원 원장은 아니라고 얘기하는군요. 예, 일단 그 김 원장 본인은 아닌 것 같고요. 김 원장의 지인이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그 당일 7시간 동안 사실 김 원장은 청와대를 간 것이 아니라 골프를 치러 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증거로서 이제 곧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 네. 서류가 있다. 그러면서 골프장에서 그 비용을 낸 그런 영수증들이 있고 또한 또 인천에 있는 골프장을 갔는데 그 오고 간 그런 그 고속도로 하이패스 영수증도 있기 때문에 네. 청와대의 어떤 시술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닌 증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김 원장의 지인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이면 나는 골프를 쳐왔다. 4월 16일도 수요일이었다. 당연히 나는 인천 청라 지역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라면서 알리바이를 대했는데 아직 문서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고를 하고 있죠? 예, 예고했고 지금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예. 일부 서류를 제출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카드 내역서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하면서 김 원장 명의로 돼 있는 카드로
그날 골프장에서 얼마를 결제했다. 각자 비용을 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이만큼을 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카드는 누구나 들고 나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김원장 본인이 썼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순실 씨가 그 성형외과의 고객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최 씨라고 한 글자만 적힌 저 기록부입니다. 찢어진 모습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청와대는 그동안 일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질문과 응답이 있었는데 뭔가 명쾌하게 똑 떨어지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국회 운영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에도 구두 대면 보고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날 대통령이 제자리에 안 있었느냐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자기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대통령도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선 보고를 해야 되고 서면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럼 대통령께서 제 위치에 제자리에 안 있었다는 얘기뿐이 더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제자리에 안 계셨다고 이런 말하는 일을 실장님께서 단 한 번도 정확하게 대통령이 당일 어디에 계셨는지 답변하지 않으셨는데 당일 외부 행사가 없으셨기 때문에 줄곧 경내에 계시면서 집무하고 계셨고 다만 국가 원수의 경호 때문에 특정한 계신 바로 그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대통령께서 집무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대통령 계시는 곳이 바로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박정국장 어떻습니까? 이제 논란은 계속돼서 사실은 대통령이 미용을 받느라고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게 이제 올해 가을에 나온 새로운 의혹입니다. 그런 버전이 하나 등장하긴 했는데 지금 이 청문회 상임위 차원에서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군요. 물론 그 김기춘 당시 실장, 비서실장 설명대로 대통령이 꼭 본관에 앉아서 직무를 보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본관에도 있고 또 비서동에도 심지어 그 대통령이 직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관저에도 있습니다. 네. 과거 대통령들도 어떤 공식 일정이 아니면 관저에서 직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은 관저에서 직무를 봤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것이 경호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물론 그 뭐 무인기가 대통령 동선이 저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사후적인 것이고 저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고 하는 사안인 만큼 지금 적어도 상황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는 속 시원하게 어디서 어떻게 직무를 봤다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좀 의혹을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소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김두 전 수석 나와 계신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요. 내부에서 그럼 대통령이 그 7시간을 공개할까 말까 논의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생각을 박근혜 청와대에서 했을 걸로 좀 짐작이 되십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경호상의 문제로서 이 밝히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네. 청와대에서 경내에 계셨다고 지금 김기춘 실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경내에서 대통령이 어디 계셨는지 과거의 일을 밝히지 못할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지나가는 일일 뿐만 아니고 청와대 내에서 그 정도로 비밀스러운 곳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참모들은 이런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그 위치를 밝히셨어야죠. 자,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문제 때문에 7시간을 밝히느니 말하느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 컸습니다만 그동안 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공개해드릴 이 내용은 사실은 청와대가 국회에 뭐 수년 전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꺼내놨는데 손소 변호사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그 대통령이 이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또 이제 지시를 한 내역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서면 보고는 제외하고 네. 일단 그 전화로 이제 그 통신 수단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내용만 좀 따로 좀 떼봤습니다. 네. 이미 그 오전에도 여러 차례 전화 지시를 안보실장 등에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오전뿐 아니라 오후 시간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
그 후에도 이제 그 오후에도 안보실장 등에게 이제 전화를 했다라고 했고, 그 후에 그 5시가 넘어서 이제 중대본 현장 방문을 했는데요. 네. 이런 것을 볼 때 뭐 기록상으로는 이제 그 계속해서 지시도 받고 보고도 받고 지시도 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 이 격앙된 여론과 이제 그 좋지 않은 이런 그 민심 상황에서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우려되고요.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보다 이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네. 모습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이제 뭐 이제 억측을 낳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뭔가 마취를 받고 오랫동안 시술을 받느라 깨어날 수 없었다. 그러니 7시간 동안 등장할 수 없었다는 건데, 2시 11분, 2시 50분, 2시 57분 계속 전화로 지시하고 지시를 받는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김두수 의원, 이게 잘못될 가능성은 예, 없다고 봐요.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화한 위치를 보면 이것이 관전지, 본관인지 그런 거 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사안 같네요. 예, 저 문제를 검찰이 과연 밝힐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대통령의 그 행적 때문에 지금 의혹이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검찰이 다시 수사에 들어간다, 이런 건 좀 쉽지 않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역시 그 억측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의혹은 계속 커만 갑니다.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공개할 이 모습입니다. 오후 5시 좀 넘은 시점에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했는데요. 뭔가 세월호의 그 급박한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는 장면이 하나 연출됐습니다. 대통령의 대화 소개합니다. 지금 이제 5시가 넘어서 그 일몰 시간이 가까우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그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닫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닫혀 있을 때. 예. 이동영 차장, 그럼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7시간, 아직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의혹은 계속 커져만 가고 좀 설명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장면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하게 만드는데요. 그날 그 참혹했던 그날의 TV 화면만 봤어도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갇혀 있었다, 이런 거는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생사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못 나오고 있느냐? 왜 발견이 안 되느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상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고요.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네. 최순실 씨가 그렇게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는데 나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비서실장도 대통령의 움직임이라든가 대통령이 누굴 만나는지도 몰랐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네. 의심도 하게 만듭니다. 네. 예, 통상 청와대의 그 상황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런 재난이라든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우선 1차적으로는 관계 수석들이 빨리 소집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은 대통령 주재의 관계 수석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중에서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이 네.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건 김장수 실장의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네. 안보에 관련한 상황일 때 김장수 실장이 책임이고 네. 나머지는 관계 수석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통과할 대통령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 네. 이렇게 보면 대통령께서 저 상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자, 이제 결국 공은 청와대로 다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의 7시간 그렇게 굳이 따지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일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가 분명하게 설명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많이 안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숙제를 청와대가 풀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